백색 국가 제외한 거 있었죠. 그리고 또 일본에게는 좀 아플 수도 있는 그런 한일 정보 보호,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한번 건드려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이 좀 심드렁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먼저 그 지소미아 파기를 그것도 한미일 그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꺼낸 거는 저는 실수였다고 봅니다. 만약에 파기를 하더라도 일본이 먼저 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걸 우리가 나서서 한다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일본도 지소미아를 뭐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을 의식해서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외교적 그 고려가 필요했다고 보고. 네. 지소미아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된 거는 그 특허와 관련된 건데 상품은 특허가 있지만 군사 기술은 특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와 관련된 기밀을 서로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보를 그 교류하는 측면이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것이 한미일 3자 간의 그 한미일 이른바 삼각 동맹을 유지하는 틀로서 만들자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SNS를 할 때 개인변으로 메시지 하는 것보다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것이 대외에 주는 메시지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강경화 장관이 지소미아를 파괴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단절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주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또 북한, 중국, 러시아에 주는 또 그 임팩트도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에서 보기엔 역시 한미일 3자 동맹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네. 우리가 조금 더 한반도에서 적극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나설 수 있구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장관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네. 구정 차장. 네. 아무튼 폼페이오 장관 역시 네. 방콕에 왔었는데 네. 우리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네. 묵묵부답이었나요? 아니면 부정적이었나요? 어떤 반응이 좀 시원치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이도훈 논설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다른가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본질적인 그 애초의 문제로 가면 한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과거사였거든요. 네. 이제 증언공에 대한 이 대법원 판결과 일본 기업에게 이제 피해가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한일 간에 풀지를 못하니까 일본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를 지금 끄집어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경제 문제로만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일본이 그러면 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백색 국가를 다시 그 리스트에 포함시킬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인 이 안보 문제로 확전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일본이 경제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한국을 압박해 들어오면 우리로서는 이 죽고 사는 안보 문제까지도 이 국민 여론이 들끓어서 그렇죠. 지소미아 네. 파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경고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 지소미아 카드를 지렛대로 삼아야만이 지금은 방관하고 있고 이 그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먼저 그 카드를 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그 판단은 저는 이도훈 그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꺼내는 것은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국민 여론 사이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고 이 경제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마라라는 압박 수단으로 이 안보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 점을 이 국제사회에는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에서도요, 미국 워싱턴에서도 CSIS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죠. 브룩스 사령관 역시 지소미아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폐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we do see big consequences to the cornerstone alliance, which is U.S. and Japan, and the linchpin alliance, which is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when they can't cooperate. Even if you limit what information is being shared, it's unwise to destroy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브룩스 사령관으로서는 본인이 재임하던 시기에 어떤 체결된 그런 정보보호협정, 물론 미국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어떤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좀 한 측면에서 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CSIS 간담회에 참석했던 일본의 전현직 자유대 간부들 역시 강선호 대변인 네.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 이건 우리 포기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속내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논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모순이 되면서 뭔가 꼬이는 면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안보 네. 협력국에 대해서 혜택을 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안보 협력국에서 너희 나라, 그러니까 너네를 제외한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겠다는 거는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이미 던진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정보는 좀 교류를 하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앞서 이제 일본이 한일 청구권, 그 1965년에 있었던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네. 순서를 좀 다르게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동북아에 있어서 경제나 아니면 안보에 있어서 새 판을 짜고 싶고 그리고 질서를 좀 새롭게 한번 확 흔들어 보고 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분으로 가지고 나온 게 저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안보 관련해서 뭔가 하나의 축을 흔들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외교부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 메시지를 던질 때 저는 좀 방향은 확실히 하고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소미아 파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는 확실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보라는 게 사실 그 어떤 정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게 뭐 형평성이냐 아니면 균형이나 정보의 질에 상관없이 일단은 대한민국도 지소미아에서 충분히 이제 정보적인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던지는 안보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삼각 현대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일본이 만든 것이다, 결국은. 네. 그 처음에 출발 지점을 분명히 짚어주고 미국에게 대한민국은 파괴하고 싶지 않다. 않지만, 그런데 네. 현 상황을 봐라. 일본이 네. 그러지 않을 수 없게 지금 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 더 짚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부 그러면 뭐 저기 미국이 묵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작년 8월에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그 워싱턴에 가가지고 당시가 이제 그 북한의 그 도발 때문에 이제 그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참 진행될 때 아닙니까? 네. 개성공단을 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 특별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당국자가 귀국하고 난 뒤에 한 며칠 있다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매체죠. 미국의 소리방. 거기서 한국이 북한의 석탄을 수입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한국 기업과 은행들이 관련이 됐다. 그런 이런 보도가 보도가 나옵니다.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이나 은행이 미국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었죠.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앞에서 뭐 곧바로 그 답하지 않는다고 그게 그 묵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미국의 메시지를 좀 더 잘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걸 뭐 파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갈 수도 있고, 뭐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정해져야 될 일인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걸 놓고도 갑론을박, 정말 서로 다른 결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데요. 굉장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정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익이 걸린 사안 아닙니까? 한일 그 경제 갈등이라는 것이 뭐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먹거리 자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 방법론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다른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뭐 그 협상 카드로 써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시각도 물론 있을 텐데, 지금 엄중한 현실 앞에서는 일단 그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데 좀 집중을 하고, 나중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풀어가는 이 방법론을 논의할 때는 좀 이견을 좀 조정하는, 뭐 이렇게 갈등이 앞서 나오기보다는 이 일본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앞서는 것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당 사색이 아니고요. 어떤 일치단결, 원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바라는 절실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